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편안한 비행이 되셨는지요? 이번 여행도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스페인 대형 항공사로 이직 후 첫 비행 근무를 마친 승무원이 있습니다. 모두의 걱정과 염려와는 다르게 그녀는 이직 후 첫 장거리 노선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경험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상자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 감동상자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출신으로 지금은 스페인의 대형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바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일부에서는 서비스직은 힘들고 특히나 비행기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꿈을 가져보라는 말을 하는 어른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 비행기에 타서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던 저는 시골에 박혀 살아야 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껴서 자유와 도시의 화려한 모습들을 갈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무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비행기를 수시로 타야 했으며 그 비행기는 목적지가 화려한 대도시 주변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승무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나라의 도시를 경험하고 자유롭게 그곳의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아무래도 경제력과 소득이 낮은 체코 사람들은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체코 이외의 다른 나라에만 나가봐도 훨씬 더 높은 물가 때문에 해외에서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체코는 그저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도 프라하에 가봐도 시골 출신인 제 눈에는 별천지 세상이 따로 없었지만 해외 관광객들은 체코 특유의 분위기를 즐기러 오는 것이지 발전한 도시를 보는 느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떤 곳인지 너무나 궁금해하는 마음이 컸고 꼭 비행기 승무원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둘러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체코의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제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입사 후에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준비된 승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승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과 자격은 엄격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도 맡아서 해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자유롭게 가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항공사가 취항하는 국제 노선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로 갈 수 있는 비행기편은 없었습니다. 그저 유럽에 가까운 나라들을 다니는 것 말고는 멀리 나가볼 수 없었어요. 그마저도 좋았지만 저의 궁금증을 증폭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동양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비행기에 탑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승객의 과반수가 동양인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코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편에 탑승한 상태였고요. 비행기 탑승 전에 사전 미팅을 했는데 사무장님이 이번 비행에는 특이사항이 있다며 한국인들 100명 정도가 탑승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항공사에는 종종 동양인이 이용하기는 했지만 거의 유럽인들이 대부분이어서 동양인을 잘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장님을 포함한 선배들은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여러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이와 비슷하게 인도와 중국의 승객이 단체로 비행기에 탑승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보여준 최악의 매너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간이 일을 하면서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힘들고 끔찍했던 비행이었어요. 다들 걱정스러운 말투로 선배들의 경험으로 보건대 아시아 출신의 승객들이 단체로 탑승하면 내키는 대로 자리에 앉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승객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때마다 나서서 자리 정리를 해야 했었고 천장 캐비닛이 좁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이 사용해야 할 곳에 짐을 넣는다던가 하는 일, 그 때문에 출발하기도 전에 소란을 잠재워야 했던 끔찍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처음이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인도와 중국 사람들이 그러했으니 한국도 별 다를 바 없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선배들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쉽게 번지기 마련이죠. 저는 선배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이 감염되었고 승객들이 타기 전 비행기로 향하는데 마음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다가왔고 수많은 승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동양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티켓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며 탑승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승객들은 저희를 놀래키기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다들 비행기 입구에서 티켓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미리 손에는 티켓을 들고 있었고
가방 깊숙한 곳이나 꺼내기 어려운 주머니에 표를 박아둔 사람은 없었어요. 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탑승이 지연되기도 하는데 한국인 승객들은 마치 비행기 탑승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빠르게 승객들을 탑승시킬 수 있었어요. 보통은 플랫폼에서 미리 티켓을 보여주고 왔는데 왜 또 보여줘야 하냐며 시간을 끄는 승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모두 그런 불필요한 항의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에 인도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받아봤던 선배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미소를 보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승무원 입장에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캐비넷에 물건을 집어넣는데 다른 사람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자리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의 짐을 만져가면서 위치를 옮기고 공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짐을 놓을 공간을 만들어 완벽하게 집어넣기도 했고 더 이상 들어갈 짐이 없으면 스스로 캐비닛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보통 출발 전에 승무원들이 기내를 돌아다니면서 도와줘야 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늘 이륙하고 나면 몸에 땀이 흘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비행에서는 제가 승객들에게 해드릴 게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민망해서 식은 땀이 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다른 선배들의 눈치를 봤지만 선배들도 딱히 할 게 없어서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승객들의 안내를 돕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승객들은 굉장히 비행기 탑승에 능숙한 느낌이 있었으며 승무원들이 할 게 없게 만드는 알아서 다 해주는 승객이라는 내용으로 선배와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하며 기내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선배들도 예전에 인도와 중국의 단체 승객들과 결이 다르다며 신기하다는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손에 꼽을 만큼 편안하고 쾌적한 비행이 끝났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비행기에 내려서도 거침없이 앞으로 걸어 나갔고 되돌아와서 이제 나는 뭘 해도 되냐는 질문을 하는 승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비행기에 탔던 대만인 승객은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며 왜 땅에 내려주지 않고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냐며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조금은 충격적인 경험을 가진 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가끔은 대하기 힘든 승객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인 단체 승객들이 생각나곤 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스페인의 대형 항공사에서 입사 제의가 들어온 것이죠.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취항하는 노선이 증가되거나 수요에 따라서 비행기를 추가로 들여오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다른 항공사에서 이미 준비된 승무원들을 채용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라서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스페인의 항공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비록 고향인 체코를 떠나야 했지만 어차피 집은 시골에 있고 저는 공항 주변에서 혼자 자취하며 살기에 거주 이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스페인으로 갔고 저는 거기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과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유럽의 주변 국가들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아주 먼 나라들까지 가보게 되는 좋은 경험과 제가 진정으로 꿈꿔왔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비행은 공교롭게 한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었습니다. 이렇게 10시간 넘게 비행하는 장거리 노선이 처음이긴 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비행 경험이 있었고 오히려 장거리 비행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한국에 도착해서도 오히려 체류하는 날이 길어서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수당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에 사전 미팅에 참여했고 저는 거기서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사전 미팅을 시작하며 사무장님은 서두부터 늘 그렇듯 한국인 승객이 다수 탑승하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면 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한의 긴장은 유지하라는 멘트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를 듣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승무원들이 반기는 승객들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에티켓과 매너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인 승객들도 포함이 되는 편이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몇 년 만에 다시 한국인 승객들을 맞이할 수 있었고 매너 있는 승객들을 맞이하며 정말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이직 후 첫 비행이었지만 너무나 편안하게 업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비싼 대중교통격인 비행기라는 특성과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공항까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그 비용까지 계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스나 기차를 선택하잖아요. 때문에 유럽에서 비행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럽의 승객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연관을 지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 특유의 개인주의 때문에 비행기 에티켓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같은 나라는 아무래도 유럽 이외의 지역이고 부자들만 비행기를 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그들이 교육 수준이 높으니 당연히 한국인 승객들은 유럽의 승무원들이 선호하는 승객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즉 한국에서 여유 있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추리고 추려서 유럽에 오니 한국인들이 매너 있어 보였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반면에 당연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유럽에서 대단히 까다롭고 못 배워서 상식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넘쳐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다녀보는 한국에서 저는 동료들과 쉴 새 없이 한국의 여기저기를 구경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을 만났고 동료들을 따라서 밤에도 거침없이 한국의 거리를 다녔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유럽에서 봤던 거지들과 저희에게 다가와서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마주칠 수 없었어요. 한국인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만 유럽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한국인들은 모두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고 하나같이 친절하고 예의 있고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은 저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인간사회라는 것이 당연히 제가 살아왔던 유럽처럼 엄청난 계층 차이가 있고 그 계층 간의 격차가 너무 크고 깊어서 어디를 가나 그렇게 낮은 계층의 사람들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게 당연한 사회의 구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상향 평준화된 모습은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화려합니다. 유럽의 국가들과 매우 다른 도시 풍경을 가지고 있고 유럽의 대도시에 가더라도 빈민가가 있으며 그곳은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들로 넘쳐나는데 한국에는 그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상향평준화가 되었던 이유도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소득이 전반적으로 다 높은 편이고 유럽과 다르게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곳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선배들은 한국에 와서 체류하게 되면 밤에도 걱정 없이 다니는 것이라고 했어요. 유럽에는 아시다시피 부자 동네가 아니면 밤거리는 늘 조심해야 하고 누가 다가오거든 재빠르게 벗어나야 하는 것쯤은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통용되는 상식은 유럽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쾌적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놨습니다. 모든 인프라는 훌륭했고 저는 경험할 수 없었던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동료 승무원들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편에 배정받으면 상당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높은 수당은 당연한 것이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현지에서 체류할 때 즐길 것도 많고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된다며 그 중에서도 정말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더 선호된다고 저도 동료들을 따라서 서울의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3일 가지고는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길거리에서 보던 평범한 한국인들이었고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모난 사람 없이 참 좋은 매너와 에티켓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작은 국가에서 살아왔고 큰 항공사에 오게 되니 첫 비행부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국을 떠나며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행 비행기편에 스케줄이 배정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몇 달 뒤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 승객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상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